마약 게이트 수사 자료집, 진실의 기록은 꺾이지 않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혜룡 경정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자료집입니다. 74쪽 분량인 이 파일은 14개 챕터로 구성됐는데 수사 기록 공개의 당위성과 마약 게이트 주요 타임라인 등이 적혔습니다. 이 밖에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피의자로 지칭했고 이들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백경정은 자료집 공개 배경에 대해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과정은 은폐로 가득했다며 저는 이제 이 진실을 혼자 들고 있지 않으려 한다. 국민 여러분과 네티즌 수사대 여러분께 이 자료를 맡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경정은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지난 2월 합수부는 백경정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사실 무근, 실체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 12일 백경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한 상황. 이를 두고 백경정은 제가 가진 역할과 에너지는 이제 거의 소진됐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수사하게 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 기록의 처분은 국민수사대와 역사의 법관에게 맡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부지검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강서경찰서 화곡 지구대장으로 복귀를 한 백혜룡 경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고 많으셨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고생 좀 표정이 했습니다. 별로 안 밝으셔요. 고생 좀 했습니다. 어떤 고생이 제일 심했습니까? 이 동부지검에 저를 끌어들인 이유가 제가 있는 상태에서 저를 끌어들여 놓고 이 실체 없다, 혐의 없다, 결과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음모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시잖아요. 네. 이거 혐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기에는 네, 백혜룡 경정이 그동안에 워낙 얘기해 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백혜룡 경정 불러가지고 마치 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털면 국민들이 이제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상설 특검을 출범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그 검찰주의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대검 노만석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주의자들이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걸 뭐 장관께서도 이렇게 같이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죠. 예. 그러면 제대로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된 공작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어떤 공작을 했습니까? 이 마약 게이트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검찰 게이트라는 겁니다. 예.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는데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증거들이 100여 가지를 제가 이번에 적시를 해놓고 분석을 해놓고 제시도 했어요. 너무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 증거가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검찰은 뭐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정치검찰 뭐 이런 수식어들은 뭐 여기 될 게 아니죠. 그럼 백경정님이 맨 처음에 가실 때 이것은 검찰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을 내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관되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예, 합수단이 언제 발족을 했습니까? 25년 6월 10일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지고 나서 일주일이 채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상설특검안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됐으니 이 특검을 임명해서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검찰에서 나서서 대검에서 이 합수단을 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후에 대검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이 꾸린 합수단 아니에요? 불법 단체인데 그냥 불법 단체가 아니고 이 합수단을 꾸린 구성원 전체가 심우정, 노만석, 그다음에 마약기획관이 신준호, 그다음에 합수단장이 윤국권
이 사람들이 전부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이 불법 단체 해산해야 된다. 수사 진행하면 안 된다. 어떻게 범죄자들한테 수사를 맡겨가지고 셀프 수사를 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제가 이 합수당 발족한 지 이틀 만에 제가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 합수사는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이 기조를 바꾸거나 안 그러면 누그러뜨린 적이 없어요. 이제 물론 검찰을 우리가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같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문정 검사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강골 있고 또 이렇게 기계가 있는 검사를 우리가 알아왔기 때문에 뭔가가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가서 하시기 전에 이문정 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동부지검장 할 때. 뭐 그 전에도 인연이 있어서 몇 예. 번 만났습니다. 근데 딱 보고 아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언제 느끼신 거예요? 이분이 정의롭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온 점은 제가 높이 사왔고요. 예. 그 부분에서 존경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업무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볼 줄 모르고 증거를 음미할 줄 모르고 본인이 어떤 사건을 맡아가지고 인지해가지고 기획수사해가지고 결론을 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저한테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을 저한테 들먹이면서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담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대검 감찰관이었는데 이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수사권을 부여했어요. 검사 직위를 줬단 말이에요. 중앙지검. 그러면 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감찰 권한도 있고 그러면 인지를 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방해해서 못했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은 무슨 업무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백경정님 보시기에 이문정 검사장은 수사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어허. 근데 또 이문정 검사장은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백혜룡 경정 수사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수사 실력이 있고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증거를 얘기하면 수사는 검사든 수사관 경찰관이든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예.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는 이 모든 게 비유예요. 옛날 얘기를 끌어와가지고 어떤 사안을 끌어와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이 그냥 비유만 합니다.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평가하는 것은 그건 수사 실력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 제대로 되겠나 처음부터 좀 삐걱삐걱 됐는데 얼마 동안 계신 거죠? 제가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네. 3개월 동안에 대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대화 2번 정도 했고요. 2번. 예. 저를 제가 이제 끌어들였기 때문에 예.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예.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였으니 기록이라도 열람하게 해달라. 그것조차 거부를 하는 겁니다. 킥스를 사용하게 해달라. 그것도 거부를 해요. 그러면 킥스를 사용하게 못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수를 할 수 없는 뭐죠? 전자사법 시스템입니다. 예. 모든 수사는 전자 문서로 작성을 해야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킥스를 사용 못하면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착수를 못하는 거예요. 백혜룡 경정이 영등포에서 23년에 마약 게이트를 수사했던 기록들을 열람하게 해달라. 그리고 합수단으로 끌어들였으니까 합수단이 어떤 검사와 어떤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원들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기록도 합수단에 수사한 것을 공유를 해야지 같이 협업해서 수사하라고 끌어들여놓고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수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행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문정 검사가 이 사람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저를 이미 배신하기로 마음먹었고 저는 그 신의가 있다고 백혜룡 경정을 존중한다고 했던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는 거짓말인 것이죠. 저를 매장해서
임은정 검사장의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검사장이 됐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제가 국회에서도 임은정 검사장이 라쿠라쿠 침대 얘기를 했는데 그 임은정 검사장한테 제가 욕을 했어요. 집이 멀어요. 제가 출퇴근이 5시간 걸립니다. 또 일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서 출퇴근하다가 일을 못하니 우리 휴식 공간도 없고 그러니 뭐 간이용 침대 좀 구입해달라. 임은정 검사장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그게 뭐 얼마 되는 세금으로 것도 하는 아니고. 건데 거기 수사관들 팀장 3명인가 4명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임은정 검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장의 지시를 거부했으면 검사장의 권한으로 권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 정도의 권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쓰럽고 불쌍하긴 한데 그 곳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백혜령을 매장시키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것을 제가 임은정 검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끝까지 나를 끌어들여서 끌고 가게 되면 이 결과로 이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도 죽고 당신도 죽는데 제발 그런 인연 만들지 말라. 나 절대 당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백경정님하고 함께 일하신 분은 몇 분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5명이에요. 5명. 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검찰의 합수본? 합수본이 동부지검에 네. 임은정 검사장이 이제 탑이고, 네. 그다음에 검찰 쪽이 몇 명입니까? 30명이 넘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백경정 팀이 5명. 저 포함해서 5명. 근데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조인트 해가지고 회의하거나 뭐 이렇게 했습니까?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건 안 되죠. 차단을 시켜놨어요. 층을. 제가 다닐 수 없게 백혜련 경전이 다닐 수 있는 것은 주차장 1층 밥 먹으러 다닐 때 그리고 씻을 수 있는 14층 그리고 사무실 있는 10층 외에는 검사장실로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합수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을 들어갈 수 없도록 그 검찰 쪽 합수단 단장은 차단시켜놨어요. 누굽니까? 검사였습니까? 검사야. 검사장이 네. 임은정 검사장이 처음에는 예. 윤국권 부장검사가 예. 합수단장이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저를 그 동부지검 합수단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부장검사 한 명을 거기다 이제 새로 부임을 시켜서 일단 그거는 얘기가 안 되네. 백경정을 보냈을 때는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수단장이 검사장이면 검찰팀, 경찰팀 붙여서 회의를 계속 해야 정보도 공유하고 수사를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얼굴도 못 봤고요. 합수단 얼굴도 못 봤고 합수단에서 수사했던 수사 기록에 대해서 단 한 개도 그건 말이 안 되네. 공유받지 못했고 수사를 못하게 아예 시스템을 차단시켜 놨어요. 그걸 언제 느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그러면 그때 당장 때려쳐야지. 그때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합수단에 파견 명령해서 협업해서 수사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대통령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령하게 되면 그렇죠. 수사 개입이 되니까. 공격 예.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미리 방송 약속은 잡혀 있었습니다만은 10월 15일자로 발령을 냈는데 제가 방송 약속이 잡혀 있다는 걸 알고 경찰 지휘부에서 15일자로 발령을 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몇 군데에서 제가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때 가실 때부터 이건 대통령이 명령하신 거니까 명령을 받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여기 가가지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합수단에 파견 보내서 기존 합수단과 협업해가지고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휘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라. 지휘고와 성역 불문해서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찰 지휘부 대검에 있는 검찰 지휘부가 어떻습니까? 내란 세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마약 게이트 세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들이 그 카르텔이 권력기관 카르텔이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 발령을 내는데 강제로 냈다면 갑자기 저 혼자
저 혼자 그 백혜룡 경정이 파견 가기 전에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낸 게 아니고 저 혼자 발령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 와서 근무할 사람 이렇게 하니 지원자가 있을 리도 없고 겨우 8명이 지원해가지고 그중에 4명을 추려가지고 제가 꾸려서 시작을 한 겁니다. 임은정 검사장 2번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또 한 번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사석에서 사석에서 만나기도 했고, 왜냐하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그분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사실은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사실 의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 마약 게이트에서 의논할 정도의 업무 능력이 없어요. 예. 이걸 제가 지금 임은정 검사장을 지금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저를 지금 계속해서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예.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만두고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1월 14일자로 1월 14일자 그러면 이제 지금 2달 돼가네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어차피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마디로 임은정 검사장도 어쩔 수 없는 검사다, 어쩔 수 없는 검찰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뼈 아픈 게 뭐냐면 그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오던 사람이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외치던 사람이 정반대의 길을 순식간에 돌아섰잖아요. 그게 국민을 순식간에 배신할 수 있는 그 배경이, 그 동기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임은정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든 기소청장이 되든 그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그동안에 임은정 검사장이 국민과 함께 정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그 상징성이 훨씬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 개인의 영달이 그렇게 중요했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로서는 참 아쉬운 게요. 여러 가지가 아쉽지만 딱 2가지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백혜룡 경정이 갔으니 이제 뭔가 좀 마약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게 가장 큰 아쉬움이고, 2번째는 그래도 내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임은정 검사도 있고 우리 백혜룡 경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회의하게 만든 그런 상실감, 이런 2가지가 참 아쉽습니다. 저도 임은정 검사장의 상징성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계속해서 임은정 검사장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파견 명령 있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저하고 교감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를 자꾸 동부지검으로 끌어들여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명 정도 데리고 와가지고 5명이서 이 마약 게이트 관계없이 그냥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마약 수사를, 일반적인 마약 수사를 좀 해달라.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마약 게이트를 외친 사람한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임은정 검사장한테 절대로 다시는 합수단에 끌어들이지 않기로 약속을 해달라, 맹세해달라. 그래서 그 약속과 맹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25년 8월 22일이에요. 그 이후로는 저는 당신하고 소통하지 않겠다. 손절하겠다. 대신 나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절대 비판하지 않겠다. 이 꺼내지도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노만석 그 검찰총장과 이렇게 그다음에 대검 마약 조직부장, 마약 기획관 이들하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저를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심지어 대검 마약 기획관이 김현실, 신준호, 그런데 신준호 차장검사가 지금 정부총합 마약 합수단에 본부장으로 가 있고요. 김현실 마약 기획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도 마약계 덮어서 승진한 사람인데 임은정 검사장하고 부산 남성여고 동창이에요. 예. 친구예요. 예. 제가 그 점도 지적을 했거든요.
당신하고 이문정 검사장하고 마약 기획관인 김현실 차장하고 친구인데 이게 지금 대검하고 동부지검하고 협업해가지고 자꾸 백혜령을 공격하면 나중에 내가 이것도 언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경고도 했는데 이 상태를 지금 이문정 검사장이 자초한 거다. 아무튼 이제 근황도 궁금하고 그대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런 것부터 먼저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 뒤로 이문정 검사랑은 한 번도 통화 안 해봤습니까? 네, 통화한 적 없고요. 이문정 검사장이 페이스북에 비난 메시지를 내면 예. 언론 기자들이 뭐 수십 번 보고 전화를 이제, 해요. 그러면 예. 저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아쉽게 갈라졌는데 일단은 그만두고 나오시면서 그동안에 수사했던 수사 기록 한 5천 쪽 분량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오셨어요? 예, 5,400쪽이죠. 예. 그걸 뭐 이렇게 반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관을 한 거예요. 보관을. 네. 왜냐하면 제가 파견 기간이 끝나갈 때 이 파견을 연장하겠다는 지휘부의 지침이 없어서 이 사건 기록을 어떻게 보관할 건지 제가 경찰청 행안부 장관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내용이 이러이러하고 이 정도로 심각성이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거냐, 기록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답이 없어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도 보냈습니다. 조정 좀 해달라. 답이 예. 없다. 예. 왜냐하면 그냥 기록을 제가 이게 놔두고 오게 되면 기록을 소홀히 관리했다 그러면서 저를 감찰 조사할 태세였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2차례 보내서 답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럼 기록을 내가 보관하겠다. 경찰 주위부에서 경찰청장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당신이 기록 가져가면 안 되니까 동부지검에 그 사무실에 그대로 두어라라고 지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대검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안을 어떻게 인계를 받을 거 어떻게 나중에 사후에 처리를 할 건지 협의해가지고 그 대검하고 동부지검장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백혜령이 이 기록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공문도 보내고 언론에 공표도 하고 그래서 허국지구대로 옮겼고요. 옮기자마자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무단 반출했다. 공무상 비밀을 가지고 탐부로 가지고 나갔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다르다. 거짓이고 예. 허위 사실이죠.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 이게 맞다면 백혜령 경정을 감찰 조사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기록을 압수해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록은 달라는 소리 단 한 번도 그 이후에는 없고요.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그 기록은 지금 검찰에 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 전자문서화하기 때문에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록을 제가 가져온 것은 그 프린트물을 가져온 프린트물을 건데. 가져온 건데 기록이 전자에 그대로 담아 있는데 무슨 반출이냐? 근데 그 예전에는 지금 전자문서 관련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이었어요. 지금도 여기에 피의자 신문 조서도 있고 참고인 조서도 있으니까 이게 원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전자문서 촉진법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지금 서버에 있는 게 지금 원본화되는 그런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본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이 경찰청 지휘부하고 검찰청 지휘부에서 백혜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무시하겠다. 그리고 서버에 있는 것을 우리 원본화하겠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혐의 없다, 실체 없다, 종결을 해버린 거예요. 자, 5,4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지만 네. 일단은 검찰이 별로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3개월 동안 수사하는데 정말 힘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5,400쪽이나 수사 기록이 있을 때는 이제 열심히 수사를 하셨을 건데 그 3개월 동안에 주로 어떤 것에 포인트를 잡고 수사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5명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수사를 못하게 영장을 못 가게 차단시키고 통신 수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문정 검사장하고 처음에는 싸웠죠. 2개 중에 하나는 내놔라. 합수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건 기록을 공유하게 해달라. 그게 안 되면 인천지검에서 취급했던 사건, 중앙지검에서 취급했던 마이케이트 사건을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돼서 이 합수단에 취급하고 있는 기록을 열람을
안 시키고 인천지검 중앙지검 사건 기록을 저한테 넘겨준 게 사본을. 근데 영등포에서 취급했던 사건들은 제가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이 단체방에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었고 쫓겨나서 수사권 박탈당해서 쫓겨날 때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조합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예. 검찰 수사 기록에 이 마약 게이트를 꼼꼼히 덮은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검찰 게이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세관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맡고 있지만 검찰 기록은 검찰 스스로가 작성했던 수사 기록이잖아요. 거기 수많은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검찰은 지금 기소해도 전부 유죄 판결 나온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세관 직원들은 전자통관 시스템, 아피스 시스템, 물류 통관 시스템을 그걸 지금 현재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압수수색을 못하게 검찰이 맡고 있으니까. 그것만 확보되면 이 기초사실관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세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세청에서 가담을 했고 이 관세청이 가담한 사실을 뒤늦게 검찰이 알았다가 수사를 했다가 외압을 받고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마약 범죄자, 마약 조직원들을 빼내주고 관세청 직원들의 범죄를 덮어주고 이 내용이 이 마약 게이트 기초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국정원이 이 마약 게이트를 눈을 감았다, 외압이 있었다. 이건 부수적인 얘기예요. 기초 사실 관련해 가지고 증거와 기초 사실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다. 이 5,400페이지 이 기록이 그 내용들 증거와 분석 자료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이 사건 기록을 백효령이 분리 화곡지구대에 보관하고 있는 이 기록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져가게 되면 반드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